2026년 8월 24일 히든풋볼 PL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 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막하기 2주 전부터 히든풋볼 PL을 새롭게 시작을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개막을 하게 됐어요. 물론 뭐 커뮤니티 실드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프리시즌 이야기도 했었지만 진짜로 이제 예능이 돌아왔다, 주말 예능이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막 라운드 좀 다 지켜보시고 뭐 입중계도 하셨고 집에서 보기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스날 제외하고는 굉장히 위태위태하거나 아예 그냥 좀 고꾸라진 팀도 있었다. 네. 그래서 이변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보면서 진짜 PL 빡세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빡세진 느낌. 그러니까요. 네. 이 1라운드 때 보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진 힘으로 이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급 차이. 그렇죠. 일명 체급 차이. 체급 진짜. 차이로. 근데 체급이 큰 애들이 꼬꾸라지니까 이게 진짜 빡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한두 팀도 아니고 사실 내용적으로 봐도 힘든 경기들이 분명히 있었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PL이 역시나 재밌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축구 아까 뭐 전 세계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밌는 리그는 역시 프리미어 리그다. 그걸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 뭐 이제 경기들 하나하나가 정말 거를 타선 없이 재밌었거든요. 오늘 뭐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체급차 굉장히 줄 것 같다. 네. 그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뭐 3대장 뭐 이런 말들을 쓰지만 여기는 빅식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큰 클럽이다 정도의 의미지. 맞아요. 확실히 좀 치열해진 게 느껴지고 뭐 개막 라운드는 일단 뭐 이변부터 시작해서 또 잘된 팀들 이것저것 좀 짚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또 일단 알레티하고 비아레알 경기 네. 중계하셨었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좀 그 경기를 봤었는데 봤을 때 좀 그래도 방송도 잘 되고. 네. 어땠어요? 이강인 경기 입중계했을 때. 딴 건 기억 안 나고 역시 옛날 느낌 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참 잘했을 때. 그냥 손흥민 선수 활약했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손가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있었죠. 이가라고 하면 좀 어감이 좀 안 사니까 강가가 있더라고. 네, 강가들이 나오면서 저 정도로 얘기할 정도인가? 네, 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채팅이 올라오는 걸 보고 역시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에이티 마드리드 경기 보기 전에 김호성 해설이 너무 겁을 많이 줘가지고 겁을 많이 줬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자면 의역을 하자면 족같이 재미없는 팀이다. 재미없을 때 쉽지는 않아. 진짜. 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봤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버틸만하다. 아니, 꽤 재밌어요. 꽤 재밌다. 사실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말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시간이 그래도 재미없는 경기도 그냥 보는 시청자보다는 잘 가는 편인데 우리 중계진이 그분이 이제 라리가를 엄청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은 진짜 힘들다는 거고 사실 뭐 시간대가 앞으로도 좀 험난할 예정이니까 뭐 어쨌든 또 우리 이스타 통해서 입중계 많이 봐주시고 뭐 이강인 선수 또 잘 되면서 유튜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숲에서도 뭐 좀 입중계도 잘 되면서 지금 쑥쑥. 숲에서 이제 인원이 한 600분 보고 계신가요? 한 600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 이 정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경기 이야기부터 해보죠. 아스날이 공식 개막전을 맡았습니다. 아스날이 디펜딩 챔피언이었고 상대는 코번트리였는데 이게 또 램파드 감독과 아르테타 감독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또 스토리도 있었고 아스날이 이제 지난 시즌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한 입장에서 이번 시즌에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여줄까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 승격팀 상대이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했던 우리가 체급차 이 체급차를 제대로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개막전 공식 개막전 중계. 그러니까 역시 인정받는 캐스터로 발돋움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입중계를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중계도 밋밋하더라고요.
아니, 눈에 초점이 없이 아니 내가 진짜 방금 칭찬을 받는 건가 싶어가지고 약간 조롱이었어. 왜냐면 또 장난입니다. 네. 야, 되게 반가웠어요. 네, 아니, 반가웠어요. 실제로 형 얘기하셨잖아요. 네. 방송중에 승엽이 나온다, 승엽이 나온다. 되게 막 반가웠어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약간 재밌는 뭐 밈 같은 걸 했는데 뭐야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했던 걸 저도 뒤늦게 봤었는데 네. 제가 좀 중계를 했었는데 보니까 뭐 완전히 그냥 뭐 체급 차이를 떠나서 빈틈이 없었다. 그리고 영입생부터 시작해서 그냥 원래 잘하던 선수들까지 그리고 룰 변경이 좀 있어요. 네. 이제 월드컵 이후에 좀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아무래도 아스날이 지난 시즌에 했던 거를 아예 다 할 수는 없는 정도의 좀 룰도 막 있었는데 특히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더더욱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오픈 플레이에서 그냥 냅다 3대 0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은 저도 뭐 나이가 있는 편이지만 램파드 많이 늙었구나. 늙었어요. 네. 이제는 늙은 게 느껴져요. 이게 그 백인 계열이 좀 확 늙잖아요. 그치. 예. 노안이 많아. 예, 그러니까 램파드가 옛날에는 이제 첼시에서 막 뛰고 있을 때는 잘생긴 얼굴이었잖아. 그렇죠. 약간 날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아저씨 많이 늙었구나 이 생각 들면서 야 나도 사람들 나 보면 저런 생각 할까? 추면 늙었구나 이 생각 할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램파드의 그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뭐 게임적으로 축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스날이 그냥 이제 코벤트리에게 3대0 이긴 게 아니고 그 전 경기 사실 공식 경기 커뮤니티 실드가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이어서 보면 얘네들은 더 단단해졌구나. 그러니까 빈틈이 없구나 정말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아스날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여러 느낌이 있는데 그중에 약간 불안함이라는 게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 시티도 있고 리버풀도 워낙 강했던 팀들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 시즌은 그 불안함이 정말 거의 1% 미만으로 줄어든 느낌이에요. 네. 아스날 자체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뭐 왼쪽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개선이 확실하게 된 걸 뭐 2경기 연속으로 증명을 했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오른쪽이 주로 이제 뭐 웨데고르라든지 사카, 뭐 베나이트, 팀버 이런 자원들이 만들었던 조합이 상당히 강한 게 아스날의 특징이었는데 반면에 계속 이제 왼쪽이 좀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뭐 마르티넬리, 트로사르가 뭐 잘해줄 때도 있었지만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촐리스가 오면서 좌우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진 게 아스날을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 이제 정말 어려워진 포인트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뭐 펩이 있었을 때 시티라든지 아니면 클롭이 있었을 때 리버풀을 상대했을 때 와, 이 팀 진짜 힘들겠다 상대하면 이라는 느낌을 이제는 아스날 그쵸. 아르테타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 네, 그 이 생각이 좌우 들었어요. 균형이라는 게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좌우 균형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수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수비의 분산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전에 웨데고르와 사카가 공격을 했을 때는 수비수 입장에서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 공격하면 수비수들이 적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몸 돌리는 거나 주위에 있는 수비수를 체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응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왼쪽 오른쪽 번갈아서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위치도 깨지게 되고 거리도 벌어지게 되면서 약간의 틈새가 열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스날은 공격이 더 잘 풀릴 수 있고 수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풀백의 활용도도 저는 다른 팀을 압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 네. 뭐 오른쪽에 베나이트가 뭐 팀버가 부상이어서 베나이트가 나온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뭐 뒤로 돌아뛰는 박자나 이런 거의 것도 그걸로 다 만들었어. 굉장히 좋았고 칼라피오리는 그냥 이 선수만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어요. 확실히 이 선수만 할 수 있는 그 공격 가담했을 때 그 박자 맞춰서 올라가는 거, 위치 잡는 거, 뒤쪽에서 올라가는 템포들 뭐 여러 가지가 풀백들이 너무 좋은데 여기 또 콘사까지 들어왔거든요. 쇼케이스를 했어요. 네. 쇼케이스를 해서 말이 안 돼요. 지금 뎁스와 어떤 질과 양이 자체가 압도적인 어떤 1위 후보임을 1라운드 때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빈틈이 없다고 하긴 했는데 아쉬움이 근데 아예 없는 걸까요? 일단 뭐 초반에 그리고 스코어를 좀 많이 벌렸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꼈을 때 아쉬움은 그래도 이게 꾸준히 교체 자원이 들어왔을 때도 유지가 좀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코멘터리도 한 3대0 정도 되고 나서 이제 경기가 완전히 말렸기 때문에 더 스코어가 벌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스날이 뭐 추가로 들어간 뭐 에제나 수비맨디, 뭐 마두이케도 마찬가지고 교체 들어간 자원들이 한 골 정도를 더 만들어냈다면 확실히 이거는 뭐 선발과 후보의 어떤
갭 차이를 좀 줄일 수 있어서 아예 100점짜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저는 한 10점 정도. 예. 그래도 이것도 흠을 찾아보자면 이런 거지. 그치. 전체력의 완성도는 뭐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램파드가 이제 1위 압도적인 1위로 아마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게 득점력이 그 주 그런 장점이 되면서 올라왔었고 근데 유효슈팅이 제가 알기로 한 70분대 이때 처음 나왔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확실히 쉽지 않구나. 램파드라는 감독이 이미 좀 프리미어리그에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좀 발전을 했을까 했는데 뭐 일단 첫 경기 상대가 워낙 아스날이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이따가 뭐 헐스티랑 맨유 이야기할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승격 팀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제는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지난 시즌에 썬더랜드가 유로파리그를 가는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리즈도 잔류를 하고 뭐 이런 걸 보여줬지만 챔피언십에서 잘했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감독도 있고 그거를 약간 맞춤으로 좀 변형해서 그야말로 이제 프리미어리그식으로 살아남는 형태로 가지고 오는 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멘터리 같은 경우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1위를 했는데도 지금 결국에는 승격팀들 중에 유일한 패배였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아스날을 만난 것도 있지만 컨셉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선수비 후공격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전에 벌리가 했던 것처럼 위쪽에서 누르는 형태로 뭔가 본인들의 컬러를 그대로 가지고 갈 건지 뭐 이런 생각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원래 거대한 팀이 예를 들어서 2부 리그로 갔다. 근데 뭐 1, 2년 만에 승격을 했다라는 거는 그 체급의 힘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코벤트레이에게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누구야 그 미넨 감독 콤파니 감독도 벌리를 이끌고 승격했다가 그 이상적인 축구를 하다가 다시 강등을 당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는 램파드 감독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앞서 이제 지난 시즌에 어느 정도 모범 답안이 있긴 해요. 뭐 리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썬더랜드 같은 경우, 뭐 르브리스 감독이나 파르케 감독이 원래 본인들이 하던 거에서 조금 다 변화를 시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 변화의 어떤 포인트를 잘 잡은 게 또 그들의 감독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제 승격팀의 감독들은 그런 게 좀 평가 대상이지 않을까. 처음부터 자기 스타일을 바로 버려버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냥 바로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감독마다 또는 팀마다 다를 수도 맞아요. 있겠는데 램파드 감독이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뭐가 네. 맞다 틀리다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또 근데 지금 1라운드이기 때문에 막 말하기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아스날은 개막전 기분 좋게 끊었는데 다음 경기 두 경기가 중요하다고 해요. 2라운드가 아스톤빌라 원정 와, 그리고 이거 그 다음이 재밌겠다. 아마 첼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요 두 개를 잘 끊어야 또 뭐 패닉바이는 이번에 없겠지만 아스날이 또 패닉바이를 했던 기억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영입을 워낙 잘했고 또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안에서 이름값이 있는 뭐 콘사라든지 이런 선수도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촐리스가 그동안 보여줬던 왼쪽에서 보여줬던 선수들하고 워낙 다른 퀄리티를 지금 보여주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스날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단지 이제 경기를 보면서 아주 좀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베나이트가 오른쪽에서 수비를 했을 때 그냥 힘겨워 보이는 모습 누가 봐도 뭔가 주력 경쟁을 했을 때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의 이 부상 선수의 복귀라든지 이런 팀버.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아스날은 뭐 그냥 굳이 깔 거를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너무 깔끔한 개막전이었다. 예. 그 요케레스 영분 출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수부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어떤 질문 같은 네. 것도 이제 받으면서 소통하면 좋으니까. 제가 느꼈을 때 아르테타 감독이 약간 과감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르티넬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아스날에 뛰었는데 이번에 이제 팀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근데 마르티넬리는 팀에 남아 있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르테타가 나가라 그랬대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이제 해야 될 때는 한다라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해야죠.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케레스가 출전하지 않은 것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는 그러니까 이제 좀 너는 주전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어느 정도 준다. 왜냐면 3대0이 되는데도 요케레스를 투입하지 않았거든. 그냥 하베르츠 계속 썼거든. 그렇지. 이거는 어느 정도 전 어느 일정 부분에서 메시지가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 뭐 게임마다 다르겠죠. 뭐 상대하는 팀의 유형마다 요케레스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플랜 A
1선발에서는 하베르츠를 우위에 계속 두는 판단을 하고 그건 하베르츠에게도 메시지를 주지만 전 요케레스에게도 충분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비워두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쨌든 이게 톱이라고 생각하는 자원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일단 그냥 하베르츠를 톱으로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제수스가 지금 이제 팀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은 상황에서 이제 그냥 두 번째 스트라이커를 요케레스로 생각하는 지난 시즌에 사실 요케레스가 뭐 그래도 득점이 좀 있었지만 시즌 전체로 본다면 경기 내용적으로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테타 감독 계속 썼단 말이죠. 물론 하베르츠의 부상도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베르츠를 쓸 수 있다면 굳이 요케레스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 지금 채팅창에 훌리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또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에서도 현지에서 계속 막 소식이 나왔던 게 아스날이 이제 비딩할 어떤 준비도 막 하고 막 이랬었는데 훌리안이 아예 그냥 자기는 뭐 바르셀로나 아니면 갈 생각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어서 지금 아스날 팬들은 그냥 영입하지 말자. 아니 굳이 우리 지금 스쿼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돈을 아껴서 나중에 더 필요한 곳에 겨울에 투자를 하든지 변수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어떤 팬들의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훌리안은 이제 뭐 오지 않게 될 것 같다. 근데 훌리한 제가 에티 마드리드 경기 봤잖아요. 야유가 엄청 나왔다면서요? 아우 그게 물론 이제 이 에이티 마드리드 팬들의 분노는 이해하죠. 사실 훌리안이 싫어할만해. 하는 행동들이 있었으니까 와 근데도 어쨌든 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뛰잖아. 에이티 마드리드 유니폼 입고 자기네들 팀 네.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거의 선수 취급을 안 하던데. 그 반응은 그냥 가운데 손가락 그냥 날리고 그 그냥. 계속 중계에 잡혔다면서 네. 팬들 반응이 맞아. 야 이러면 이게 그냥 그 이제 본인의 소위 말하는 업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냥 그 훌리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맞잖아 사람이라면 더 그러지 지금 이게 더 그래. 이게 그러니까 그치. 싫어 이게 아니고 아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이제 못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 뭐랄까 좌절감 포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네. 훈련장에 훌리안 아웃 네. 스티커도 붙인다. 네. 아. 난 근데 훌리안 뭐 잠깐 다른 얘기인데 훌리안 볼 때마다 느끼는데 사실 그럴 관상이 좀 아닌 느낌이거든요. 아니 워낙 이미지가 좋았던 되게 선수라서 되게 성실한 느낌이고 플레이 자체도 되게 성실하잖아. 그러니까. 압박도 많이 하고 뭔가 이런 공헌도가 굉장히 높은 느낌인데 자꾸 잡음이 나는 게 이게 왜 자꾸 이럴까 약간 이런 생각. 근데 이러면은 구단 안에서도 제가 봤을 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 분위기 자체는. 그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저는 거의 처음 봤어요. 그런 분위기. 사실상 이게 이게 어떤 선수가 떠났는데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유다 느낌으로 뭐 뭐라고 하는 라이벌팀이라든지. 그럴 수는 있죠. 그런 분위기는 있지만 어쨌든 소속팀이고 그래 그지 같아도 얘 같이 가야지. 네. 야유를 하더라도 이런 그 뭐랄까 어떤 분위기라는 게 강도가 있잖아요. 누구는 야유를 하고 누구는 네. 또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되게 셌어 내가 봤을 때. 남을 수가 없네 분위기가 그렇게 치면은. 네, 훈련도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강인 경기를 계속 볼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구단에서는 바르샤 빼고 다 이적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아스날은 또 구단 합의는 됐대. 팔겠다. 돈 네. 주면 제가 2,500억 막 이 정도 금액인데 네. 주면 팔겠다는데 뭐 개인 합의가 안 되는 거지. 자기는 바르셀로나만 가겠다. 근데 바르셀로나만 안 판다니까. 뭐 이런 상황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네. 이번 사례를 보면서 아마 많은 선수들이 좀 해보려고 했던 뭐 구단을 향한 뭐 본인의 의견 제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되는 거죠. 아니 모든 선수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요즘은 선수들이 이적을 했을 때 하는 행동 보면 물론 내가 꼰대인가? 그러진 않는데 좀 꼴보기 싫거든요. 예전이랑 다른 게 솔직히, 있지. 솔직하게. 거의 뭐 페이퍼의 날짜가 의미가 없어. 뭐 훈련장을 가니 많이 뭐 태어 팬이 많이 이러니까 아니 본인은 만약에 3년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3년 동안 여기에 뼈를 묻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거를 그 땡깡으로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꼴보기가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여기 충성을 하겠다는 느낌이 아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그 충성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냥 닥치고 계약 기간 그게 아닌 거 채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뭐를 말할 때 되는데. 그 계약 기간을 이행하겠다는
무드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없는 느낌인 없고, 거지. 뭐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거야라고 하면 계약을 왜 하나? 그러니까 이적료 주면 맞춰주면 어차피 난 나갈 수 있어라는 어떤 스탠스가 선수들한테 좀 있나 봐. 아니 뭐 구단이 합의하면 상관없는데 넌 우리한테 소중한 존재고 너 계약 기간 이렇게 했잖아. 네가 했잖아. 뭐 네가 뭐 협박해서 네가 칼 들고 그치, 협박해서 자기가 네가 오고 사인했냐? 그치. 그건 합의를 해서 온 아니잖아. 거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이게 여기가 구단이 운명인가 보다. 그래 3년 동안 빡세게 하자. 3년 뒤에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1년 뒤에 더 하고 또 분위기 보고 어때요? 좀 갈만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간을 보든지 뭐 말 안 들으면 뭐 내 말대로 안 하면은 씨발 안 해? 그러면 나 축구 안 해? 막 이지랄 해버리니까 이게 꼴보기 싫은 거. 말도 막 인터뷰도 그지같이 하고 그치. 팬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사실. 짜증나지. 그리고 적당이라는 게 있고 구단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고 구단과의 팬들과의 다른 구단의 관계도 있는데 아니 구단이 뭐 바르셀로나 안 보내겠다 그럼 딴 데 가라라고 하면 구단도 한 발짝 양보한 거 아니야. 거죠, 그치. 어쨌든. 그럼 그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찾아야지. 되는데. 지가 원하는 것만 다 할 수 있나. 물론 뭐 에이전트라든지 이런저런 조언을 받으면서 본인이 플레이를 하긴 하겠지만 확실히 지금 분위기는 훈련한테 너무 불리하고 불안한 상황이 맞는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아스날 얘기 중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케레스가 뛰지 않았고 뭐 새로운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면 길을 좀 모을 것 같다는 의견이 일단 지금 있다. 네. 그래서 아스날은 기분 좋게 잘 끝냈던 것 같고 이제 문제의 경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는 네. 굉장히 순탄했어요.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아스날 팬들은 그냥 1라운드 즐기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이 이제 헐 맨유인데 MKM 스타디움이라고 헐시티 홈이었어요. 그렇죠. 그 헐시티 중계도 제가 이제 몇 번 해봤고 그거 했잖아요. 승격 올라올 플레이오프. 때 네. 승격 그 네. 몇 4천억 방이라고 그치, 하죠. 그치. 흔히. 네. 그 미들즈브러를 이기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도 잘 안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웸블리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중립성이 있다면 이날은 그 보셨어요? 세레머니를 계속해 그 팬들이. 호랑이 호랑이. 세레머니. 네. 팬들이 뭐 승격하자마자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운데 그 팀이 상대가 맨유라면 더더욱이 그럴 것 같고 이 야키로비치 감독 아래에서 또 이제 개막전 최다 승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누르게 됐는데 승격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축구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경기였습니다. 네. 일단 뭐 헐시티는 많은 팬들이 아시는 것처럼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왔고 뭐 이 승격팀 세 팀 중에서는 전력이 그래도 비교적 가장 약한 팀으로 평가를 받아서 프리미어리그 팀을 일렬로 세워 보면 사실 거의 20위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네. 근데 홈에서 맨유를 잡아냈고 일단 이 경기에서 헐시티는 5-4-1 수비를 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5-4-1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잘 가장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최전방에 있는 맥버니 같은 유형은 또 승격팀에 가장 필요한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싸워주고 버텨주고 뭐 이 선수가 이전에 뭐 잉글랜드 무대에서 계속 활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헐시티 특히 이 헐시티 원정을 가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맨유도 뭐 캐릭 감독이 현장에서 대응책을 그렇게 쉽게 찾지 못했는데 다른 팀들도 저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 수비 조직이라면. 그래서 상당히 준비를 잘해왔다. 그래서 승점 3점을 이 승격팀 입장에서는 3점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35점에서 40점 정도 돼야 이제 잔류를 하냐 마냐에 거기 이제 갈림길에 쌓이기 때문에 3점을 딴 거는 굉장히 귀중했다. 그렇죠. 이게 아직 1라운드긴 한데 모든 건 이제 1라운드긴 한데 이 솔샤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솔샤르 때의 불안감이 다시 올라올 수는 있다. 물론 캐릭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식 감독 전환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한국을 타깃으로 한 맨유 SNS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현지에서 올라오는 거랑 한국 상대로 올라오는 건 다를 거예요. 있죠. 그게 이제 맨유 그 인스타그램에 진짜 시작은 홈 개막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멘션이 올라왔어. 근데 공식 계정이에요? 네, 공식 계정인데 이제 한국인들한테만 보여주는 건가 봐. 배댓이 닥쳐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팬들이 당연히 화가 나지. 근데 너무 이제 해맑게 올라왔었어. 네, SNS가 그 정도로 이제 팬들은 지금 맨유가 기대를 많이 받은 거에 비해서는 지금 캐릭이 많이 어려지지 않았나. 근데 경기를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캐릭의 전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개개인의 폼이
너무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 탑도 생각이 너무 안 있어서 맞고. 그래서 얘네들이 프리시즌 보내면서 뭔가 이 컨디셔닝을 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저는 뭐 선수들의 컨디션도 조금 떨어져 있었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지금 안드레이 산토스랑 이제 틸레망스의 조합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야기할 때 3선으로 뽑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고 발레바라는 유형이 이제 곧 합류할 예정입니다. 근데 두 선수가 3선에 있고 그 뒤에 받치고 있는 센터백이 있는데 뭐 형님도 축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3선의 조합도 중요한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3선과 센터백의 조합이거든요. 네. 이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비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특히나 기동력, 그러니까 미드필더는 속도가 항상 빠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빨라야 될 때 단기 스퍼트는 빨라야 돼요. 바짝 붙어야 될 때, 제어를 해야 될 때 이런 판단과 그 신체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 4명의 조합이 저는 그게 안 되는 조합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센터백과 3선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제어하는 기본적인 속도가 너무 늦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사이에 볼이 떨어진다든지 세컨볼 싸움을 됐을 때 항상 틸레망스는 늦었고 산투스는 외로웠고 맥과이어는 둔했고 해부는 경험이 너무 적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 3선 조합을 바꾸지 않을 거라면 센터백 조합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3선 조합 바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틸레망스랑 산투스가 네. 어느 정도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정배 조합일 것 같은데 그러면 센터백 조합에서는 조금 더 전진해서 눌러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를 시키던지 아니면 풀백을 그것도 안 된다면 풀백이 그 싸움에 가담을 할 수 있는 수비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틸레망스와 산토스 틸레망스는 저는 산토스보다는 훨씬 더 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틸레망스마저 그냥 무색무취하게 된다면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갖는 공격적인 어떤 그 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커지죠. 그쵸? 저는 산토스를 첼시 경기 때도 많이 봤는데 잘해요. 진짜 네.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잘해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잘하는 느낌처럼 보이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은 그쵸. 저는 없었거든요. 그 산토스를 봤을 때. 그러니까 안정적인 선수이긴 하나 이 선수가 굉장히 좀 뭔가 어떤 플레이에 뭐 몇 경기는 뭐 날이 서 있고 와 대단히 뭔가 좀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은 없고 산토스 키핑 잘한다. 안정적이네. 오늘 산토스 좋다. 약간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볼 키핑해주고 볼 잘 전달해줄 때. 약간 다 오늘 본전 좋네. 이상하는 느낌인 거죠. 근데 그때는 첼시의 분위기도 좋았을 때야. 음. 근데 뭔가 안 좋았을 때 구세주가 된다거나 그런 유형은 또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그러네. 느낌이라서 사실 이 선수의 유형을 잘 파악을 하고 출장을 시켜야 된다. 롤을 잘 부여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발레바가 이제 곧 합류가 될 것 같은데 네. 토요일 거까지 떴으니까 발레바가 들어왔을 때 조합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형님 말씀대로 뭐 산투스를 출전시킬 건지 아니면 발레바를 출전시킬 건지 맨유는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다 뛰어야 되기 때문에 리그 페이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조합마다 이거를 잘 맞춰야 되고 아까 공격력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틸레망스랑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너무 고립이 됐어요. 결국에는 틸레망스랑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위치가 좀 바뀌는 게 전 하나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기를 보면서. 왜냐면 상대는 5-4-1로 수비가 내려앉았고 그 5-4에 중앙에 촘촘하게 수비하는 건 뭐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는 무조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못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근데 그 사이에 브루노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브루노 사실 거기서의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브루노가 조금 더 나오고 오히려 틸레망스가 들어가고 이런 약간의 서로의 위치와 역할 분담이 좀 돼야 상대 수비도 이제 브루노가 딸려 나가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의 어떤 혼란에 빠질 텐데 브루노가 이제 계속 고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공격 계속 단절됐다. 네, 저는 이제 그것도 전반전의 페인 중에 하나지 않았나. 결국엔 나중에 틸레망스를 빼고 메인으로 넣고 막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브루노를 밑으로 내렸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근데 이제 맨유 팬들이나 이제 맨유를 이제 뭐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약간 브루노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노루제 걸려 있거든요. 그치. 그래 맞아요. 또 내려와 이제. 막 브루노 3선 반 시즌. 야씨 브루노 아무리 안 내렸으면 야 이번 시즌 어시 30개 했는데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막 나올 정도니까.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안 풀리니까 브루노를 내리는 판단을 뭐 캐릭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틸레망스의 볼 전진, 산토스가 1차 빌드업 하는 거에 어려움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근데 누누이 뭐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브루노가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형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공격 조합도 솔직히 저는 이날 경기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쿠냐를 백스리의 최전방으로 상대하게 두는 건 사실 무리수가 좀 있고 왜냐면 상대 센터백들은 체격이 굉장히 좋고 피지컬적으로 우위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쿠냐가 그래서 계속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안 나가요. 이 선수 지키면 되는 거니까 나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헐스티가 필드 플레이어가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수비를 하고 있으면 10명이 다 눈앞을 보고 있는데 맨유 선수 10명이 다 본인 눈앞에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수비 입장에서 아시잖아요. 너무 쉬운 거야. 눈에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쿠냐 같은 최전방 자원도 다 눈에 보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맨유가 변화를 가져가기 포인트가 많이 없었죠. 공격 조합의 아쉬움이 좀 있었다. 맨유라는 팀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역습 상황에서의 장점이 좀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선수들의 프로필 자체가. 그래서 캐릭이 이 지공 플랜을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 헐스티처럼 이렇게 수비하는 팀들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맨유의 약점이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플랜을 좀 짜는 게 1라운드의 평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맨유 얘기를 해도 끝이 없겠지만 뭐 잠깐 헐시티 얘기하면 맥버니 원래 알던 거랑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네. 싸워주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약간 노련해지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연계도 해주고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 96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이제 딱 전성기 나이 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자체도 상당히 노련해서 그리고 왼쪽 풀백에 뭐 자일스 같은 선수들도 상당히 좋았고 뭐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백스리를 쓰는 팀이 많이 없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한 5개 정도 될까 해요. 제가 세봤을 때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헐시티인데 헐시티도 본인만의 백스리를 잘 만들었다. 요거는 앞으로 이제 지켜볼 만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런 전술에 대해서 아예 지금 맨유가 대응을 못했었고 이제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에도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초반에 이제 뭐 중원 조합 그리고 센터백 조합도 말을 했고 아직 보강되지 않았던 이 왼쪽 풀백이라든지 뭐 그리고 공격진 조합까지 그리고 호흡도 참 안 맞는 게 막 브루노가 흘려도 아직 예측하지 못하는 뭐 틸레만스의 모습이라든지 근데 그걸 몇 번이나 좀 시도를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아예 구조를 손봐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저는 맨유를 3위로 뽑았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벌써 승점 3점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승격팀한테 이렇게 무너질 정도면 약간 좀 걱정이 된다. 근데 1라운드 때에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그 1라운드 때의 성적이 앞으로의 성적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니죠. 네. 그 쉽게 전망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걱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뭘 볼 게 있었나? 그러니까 이 경기는 내가 지금 다시 봤거든요. 왜냐면 토트넘 경기를 봤는데 처음에 초반에 토트넘도 좀 안 좋았잖아요.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형 토트넘 그렇게 박살나기 전에 맨유가 더 안 좋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맨유가 어떻게 더 안 좋았다는 거야? 진짜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다고? 진짜 그랬어. 근데 후반전 딱 되니까 토트넘이 더 안 좋다 형. 막 이러더라고. 그러긴 했었어. 근데 초반에는 형 맨유 진짜 개쓰레기 경기였다고 미쳤다고 막 그렇게 하기를 봤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경기라고 봐도 무방해요. 맞아요. 사실 물론 이제 본인들이 주도했다라기보다 어쨌든 볼 점유나 이런 것들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거 이상의 뭔가를 보여줬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수치가 너무 큰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다음 경기가 또 승격팀하고 경기던데 입스위치. 입스위치전이 월요일 새벽 00시 30분인데 이때는 확실히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그리고 컨디션이 좀 올라와야 하지 않나. 이거 승격팀 2번 연속 만나는데 되게 부담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못 이기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좀 쉽게 얘기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승격팀에게 2연패를 당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우승 경쟁을 하는 팀 아니면 챔스 경쟁을 하는 팀들은 이 팀에게는 적어도 더블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승격팀에게 이제 2연패 한다는 거는 6점을 내주고 까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지. 이거는 뭐 사실 과정도 중요한데 무조건 결과 따야서 그냥 상점 무조건 따야죠.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감독이 되면은 못한다라는 건 어쨌든 미신 같은 거잖아. 사실 지난 시즌에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 지난 시즌에 캐릭 임시 감독이 정식 감독으로 안 되는 게 더 이상했었어요. 아스날 잡았지. 맨시티 잡았지. 그러니까 뭐 대단했죠. 근데 활약이. 그 감독을 내치고 정식 감독을 안 나. 그러면 캐릭은 딴 팀에 채가지 솔직히. 그치.
맞잖아요. 네. 그리고 맨유에 있기 때문에 맨유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 이 정도 했는데 정식감도 안 시켜주네. 그러면은 어떤 팀을 가도 팬들은 할 말이 없어. 그렇지. 맞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미신 같은 얘기를 우리가 너무 믿지 말고. 근데 네. 형님 생각했을 때는 멘탈적으로 좀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정식 감독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 저는 캐릭의 성향상 아닐 것 같아요. 크게 요동치지 않았을 네. 것 같다. 그리고 솔샤르 때 얘기도 하는데 솔샤르 때는 저는 그때도 맨유가 안정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네, 근데 지금 이 정도 헐시티하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경기 내용 보여준 맨유에게 실망감은 있지만 저도 맨유가 되게 극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2위로 뽑으셨다고. 아니요, 전 토트넘이 2위. 아 토트. 네, 토트넘 바로 2위. 삼성. 네, 그러니까요. 토트넘이 2위였는데 그러고 보면 토트넘도 극강의 팀도 아닌데 왜 그랬지? 지난주에 좀 더 초롱초롱하셨을 텐데. 네. 그냥 기분으로. 네. 네, 어차피 당일 컨디션. 기분으로 가는 거죠. 그거 한다고 해서 맞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맨유 조금 긍정적인 아. 얘기 마무리를 해보면 다른 팀들과 좀 다르게 저는 그래도 캐릭 감독이 선수들의 프로필을 최대한 살려주는 전술을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진 않아. 전 감독과는 달리. 뭐 특히나 아모림도 그랬었고 뭐 최근에 그런 감독들이 있잖아요. 본인의 확고한 전술. 음흠. 난 이거야.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너네를 맞추고 안 맞으면 고쳐야 돼. 뭐 약간 이렇게 쓰는 감독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캐릭 감독이 그런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 봤을 때는 야 맨유 전술이 너무 좀 없는 거 아니야? 너무 화려하지 않는데 전술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지난 시즌 봤지만 상당히 실리적으로 결과를 잘 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의 어떤 개개인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주는 유형이라 오히려 선수들은 더 약간 신뢰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 네, 선수들에게는 전 지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이런 디테일적인 것들만 조금 수정을 한다면 확실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제 1라운드니까. 요즘 뭐 워낙 라커룸 분위기 못 잡는 걸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축구판이기 때문에 뭐 캐릭은 맞아, 그런 부분을 맞아.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감독이고 2라운드 입스위치 전 제가 준비하는데. 2번 연속. 그래요? 네. 야, 우리 히든풋볼 멤버 좋다. 아스날 개막전도 중계하고 뭐 2라운드 맨유 경기 맨유. 홈 경기인데 중계하고 대단한데? 어때 받아보니까 칭찬 같아 어때? 아니 근데 그냥 내 눈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얘기하셨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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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 속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아니, 좋다. 진짜 맨유 우리 여러분 진짜 중계지. 2라운드 중계지. 잠깐 네. 1분 정도 제가 딴 얘기하면 네. 제가 약간 형님 보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형님 눈빛이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 초점이 좀 나가 있어. 굉장히 소중한 자원들이에요. 히든풋볼 입장에서. 진짜죠? 그럼요. 네네네. 개막전 중계했지. 그리고 2라운드 맨유 중계하지. 그럼 이 현장에서 이제 아니면 방송국에서 중계하는 현직 해설위원하고 축구 얘기하는 건데 이런 기회가 뭐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지. 예. 저는 어디 가서 중계도 못 하는데. 네. 오늘 하는 말 거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빈말이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진짜로. 근데 확실히 네. 약간 느껴지지 않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지난주보다 약간 지금 기운이 약간 달라진 게 약간 느껴지지 않아? 지난주보다 덜 열심히 하셔. 지랄하지 마. 야, 그러면 나 더 이상 열심히 못 해. 열심히 한다면 취소. 더 이상 열심히 못 해. 여러분. 여러분 됐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눈빛이 좀 이상해. 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눈빛을 받고 있는데 눈빛이 좀 이상해. 아니 사실 1, 2회차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좀 느끼하다 싶을 정도로 나를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 둘을 잘 테라보다. 데려왔다고 생각을 딱 하시는 눈빛이었어요. 막 되게 귀여워하는 만족하는 눈빛이 있어가지고 눈빛. 약간 민망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사실 그런 눈빛이 아닌데 갑자기 칭찬을 막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 눈을 안 보고 계속 어깨를 보고 여기 뒤를 보면서 말씀하시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저희가 좋은 자원이라고 자부하면서 또 열심히 네. 하면 되죠. 네. 아무튼 다음 중계한다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맨유 일단 비상이지만 1라운드다. 네. 그리고 더 또 비상이 비상이죠. 있습니다. 네. 한 골 더 먹었습니다. 브ent포드 대 토트넘 3대 0으로 브ent포드가 홈에서 개막 라운드 승리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맨유와 헐시티 경기에서 헐시티가 그래도 잘 준비해온 느낌이 들었다면
이 경기는 좀 토트넘이 좀 아직 스스로 좀 무너지거나 예, 준비가 잘 안 되지 않았나 싶은 게 있었는데 프리시즌에 좋았던 선수들도 재기량을 펼치지 못했던 것 같고 또 마이키 무어가 많은 찬스를 잡았었는데 거의 1대1 찬스를 세 개를 완전히 네, 놀렸어요. 세 개를 놓쳤었고 조직력이 완성된 팀 그리고 아직 새롭게 맞춰가고 있는 팀의 차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중계 하셨잖아요. 네, 이거 입중계 제가 만취 상태에서 입중계했었거든요. 이거 진짜 개빡치더라고. 토트넘 팬도 아닌데 공을 족같이 차가지고 진짜 개빡치더라고. 그 단어가 어울린다. 왜냐하면 그거 알죠. 내 돈은 아니야. 내 돈은 아닌데. 내 돈 아닌데. 누가 예를 들어서 내 차가 그냥 뭐 국내 뭐 중형 차야. 뭐 소나타 정도인데. 근데 누가 돈을 졸라 써가지고 포르쉐를 샀어. 네. 근데 차를 족같이 쓰는 거야. 막 괜히 내 차가 아닌데도. 존나 빡치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죠? 뭔지 알죠. 저 새끼는 씨발 돈이 썩으나 저 차를 저렇게 산다고? 쓰네. 막 약간 약간 이런 느낌만 드는 것처럼 와 너무 그지 같은 거야.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1라운드고 사실 이제 막 손발 다 맞추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삐걱거리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개개인도 디테일한 어떤 지시가 안 들어간 것 같고 골 몇 골 쳐먹으니까 지들끼리 급해가지고 야 앞만 뭐야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솔직히 말해서 브렌트포드 좋은 팀이죠. 근데 돈 많이 쓰고 토트넘도 개개인의 능력은 있는 팀이잖아. 그러면 좀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너 회 좋아하니? 얘 좋아해요. 그래서 너 날로 먹으려고 하는구나. 약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회 정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해녀 수준으로 날로 그냥 먹으려고. 바닷가 들어가가지고 막 처먹으려고 그냥 잡지도 않고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앞만 뭐야 정신이 앞만 없더라고. 뭐. 애들이 네, 그래서 얘들 뭐하냐? 여러분 얘들 뭐해요? 와 진짜 그지같이 공찬다 이런 말 절로 나오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지같이 공찬 네. 토트넘. 진짜 뭐 돈을 많이 쓴 거에 비해서 확실히 그 기대값을 아예 못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맨유 얘기도 조금 전에 했었지만 이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있다. 일단 토트넘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브랜드포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돼요. 키스 앤드루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팀이 좋다 뭐 이런 것보다 토트넘이 하고자 하는 걸 명확하게 막으려고 했던 건 이제 브랜드포드가 맨투맨을 그냥 붙여놨어요. 그냥 아예 한 명씩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센터백 2명에게 투톱이 올라가고 중앙 쪽에 있는 자원들에게 그냥 투미들 그냥 다 붙여버려서 토트넘이 사실 뭐 데제르비 감독이 항상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후방 빌드업 뭐 상대를 끌어당긴 이후에 그 압박을 벗겨내서 위쪽에 있는 선수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인데 네. 일단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파네케 그리고 토날리를 아예 묶었습니다. 한 명씩 붙여놔서 그러니까 토날리가 묶이다 보니까 베리발 역시도 거기서 이제 본인이 해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됐던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베리발. 그리고 베리발까지 막히는 구조가 나오면 그 다음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 위에는 갤러거였어요. 그러니까 갤러거가 그러면 거기서 도와줘야 되는데 심지어 갤러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시면 갤러거가 그 아예르라고 이제 브랜트포드 센터백이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맨투맨도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러거는 거기서 돌아설 수 없으니까 갤러거도 거기서 쌈싸 먹히고 결국에 해답은 어디 있냐면 히샬리송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히샬리송이 한 번 버텨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투맨을 하는 수비하는 팀들은 결국에 뭐 위치를 바꾸는 거 아니면 전방에 있는 톱이 한번 버텨주는 타이밍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이들보다 먼저 올라가야 되거든요. 뭐 당연히 우리 축구를 해보면 알지만 킥이 골키퍼에서 톱으로 나갔을 때 히샬리송이 한번 버텨. 그럼 우리가 킥을 나갈 때 상대는 그 킥을 보지만 우리 선수들은 그걸 보고 뛰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박자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맨투맨을 푸는 게 이제 최근 트렌드예요. 골키퍼가 톱한테 주고 그걸 리턴 받아서 완전히 풀어버리니까. 근데 히샬리송이 그걸 못 버텨. 그거 버티지 못하니까 그냥 경기가 계속 말리는 거야. 확실히 이제 물론 골도 많이 실점을 허용을 했고. 하긴 했지만 가장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게 이제 공격진 굳이 따지면 뒤에 보다는 앞에 무게감이었는데 말씀해주신 이제 히샬리송을 비롯해서 이 공격진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드는 경기였고 그냥 주원이 형 말대로 그냥 막 이것저것 설명하기보다 진짜 왜 이런 축구가 나오는 거지?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지금 사비뉴 막 1,600억으로 막 그쵸. 하고 물론 마르무시가 연결돼 있긴 하지만 그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사고 하는 게 무어를 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무어가 어린 선수고 이 선수에게 가혹하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이게 그 골 찬스 장면에서 슈팅한 장면을 봤을 때 깡이 부족하니까 너무 어리고 하다 보니까 유슈팅만을 만들기 위한 슈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발등으로 때리면서 이제 강력한 슈팅을 때려야 되는데 워낙 팀이 이제 쫄리다 보니까 본인도 쫄려가지고 제대로 된 슈팅이 그치. 안 나오더라고.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본인한테 1대1 찬스가 왔어. 이 어린 선수가 사실 쉽지 않죠. 네. 근데 그거를 자신감 있게 이제 강하게 때렸어야 됐었는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인사이드 쪽으로 맞추면서 그냥 골문 안으로만 골만 살려고. 안으로만 그치.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근데 어리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얘도 저는 얘도 절대 안 프로잖아. 돼요. 얘도 프로죠. 프로니까. 아니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뛰면 전 어리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폭이 전 굉장히 좁다고 생각해요. 예, 지켜보는 여지도 굉장히 좁다. 무어를 그럼 안 써야지. 그치. 근데 사실 뭐 쓸 자원이 없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무어가 나온다면 본인이 프리미어리그 레벨에 뛰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나이가 어리니까라고 봐줄 만한 건 전 절대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 있다. 토트넘의 패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그 프로는 아니더라도 이제 축구를 하셨었잖아요, 형님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대회를 내가 나가다니 하는 경기를 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축구를 그만둘 때까지 언젠가 나갔을 텐데 실제로 좀 그 처음 나설 때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큰 무대에 나갈 때 긴장이 엄청 됩니다. 엄청. 네, 엄청 되고 뭐 특별히 긴장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있구나. 제 레벨에서만 긴장 안 하는 거지. 사실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제 레벨은 어쨌든 내셔널 리그였잖아요. 내셔널 리그에서 하면 뭐 데뷔하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과잉인 사람이 있어요. 그 레벨에서는 뭐냐면 내셔널 리그 뭐 씨발. 내가 좀 운이 나빠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 뛸 레벨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오히려 긴장을 안 해. 그런 측면으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또 병신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 새끼들이 그렇긴 하는데 이 정도 레벨이면 어느 누구든지 긴장하죠. 그렇지. 프리미어리그 레벨은 프리미어리그 레벨이면 탑 레벨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멘탈 좋은 선수라도 이건 긴장할 수밖에 없고 본인 실력을 한 번에 내보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어를 좀 이해한다고 한 거죠. 개막전에 이 어린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쪽 측면으로 얘기하면 불과 한 7, 8년 전에도 이랬으면 이해해. 근데 요즘 18이다, 19이다, 그치. 20이다 이 선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프로 레벨로 판단했을 때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네, 라는 거죠. 확실히 좀 뭐 보강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포로의 맞아. 복귀 이야기도 해야 되고 포로도 와야 되고. 네. 네, 뭐 전체적인 멤버가 이 완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베리바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랫동안 뛴 선수고 텔도 어쨌든 토트넘의 선택을 받아서 지난 시즌 계속 뛰었던 선수고 그쵸? 토날리는 말할 것도 없고 갤러거 히샬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뒤쪽에 있는 선수들도 사실 새롭게 영입됐지만 이 선수들이 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경기력은 제가 봤을 때 뭐 진짜 디테일하게 경기를 봤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거 감독 잘못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새로운 선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 쉽게 조직력 이렇게 좀 그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정말로 장난치는 거 아니고 회식을 많이 해야 돼. 진심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회식해야 돼. 같이 서로 식사를 먹든지 뭘 하든지 친해져야지. 맥주 한잔 하면서 맥주 한잔 하든지 하면서 서로 친해져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부진한 그 시간들이 더 이제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팀이 3대 0으로 지고 있어서 이 경기 3대 0 축구에서 3골이면 말처럼 3골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골을 더 넣어라, 2골을 더 넣어라, 따라가는 모습 보여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골 넣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과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집중할 필요도 있어요. 이 경기 갔다. 가는데 그치. 최선을 다할 거야. 왜?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할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맞춰보자. 라는 게 경기 중에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전 데제르비가 논 거 같아. 디테일한 지시도 안 들어갔던 것 같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두 번째 이거 본인도 급해졌나?
약간 본인도 멘탈 나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수단의 움직임이 한편으로 좀 이상했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있던 팀 솔직히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하지도 않다. 진짜 17위 지난 시즌 17위 팀이 그래.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죠. 네, 그냥. 근데 챔스 정도에 갈 목표가 있는 팀이라면 여기서 더 냉정함을 찾고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경기 모멘트를 가져오면서 이 몇 가지의 장면은 좋았어. 이걸 더 발전시켜서 2라운드에 한번 해봐야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골도 존나게 쳐먹고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 데제르비 감독의 전술 형태가 파괴된 적이 생각보다 꽤 있는데 특히 뭐 리강 시절에도 그렇고 예. 이 맨투맨을 붙였을 때 의외로 무너질 때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브랜트포드는 전력에 거의 이제 공백이 없어요. 이번에 뭐 핸더슨 정도가 나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오히려 조금 더 다른 선수들 뭐 칼럼 윌슨이라든지 좋은 선수들 들어오고 전력은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력이 좋은 팀이 조직력이 약한 팀을 맨투맨으로 누른다. 사실 뭐 이게 저는 조직력 체급 차이지 않나. 그냥 완전 그럴 수 있어요. 뭉개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은 토트넘보다 브랜트포드. 훨씬 브랜트포드. 네, 브랜트포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보다 훨씬 더 조직적인 축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뭐 지난 시즌도 시작할 때 감독 바뀌고 진짜 많이 나가면서 거의 뭐 강등 예측한 분들도 많을 정도로 브랜트포드가 그런 예측을 받았지만 완전 높이 버텼었고 이번 시즌 키스 앤드루스 아래에서 또 지금 좋은 조직력으로 토트넘까지 눌렀던 그런 경기였는데 뭐 토트넘은 다음 경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뉴캐슬전이거든요. 네. 이따가 뭐 리버풀 뉴캐슬 이야기도 하겠지만 뉴캐슬전에서 또 아마 아예 새로운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그런 포메이션과 뭐 라인업을 들고 나올 텐데 이 데제르비 감독이 과연 그 자신의 전술을 읽힐지 그런 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술 자체는 그래도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는 전 여전한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이 조직력을 생각보다 좀 빨리 끌어올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트넘이 어느 순간 2, 3년 전이었나 어느 순간부터 어린 선수들이 영입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네, 좀 유망한 선수들을 유망한 선수 영입하는. 영입했는데 안 될 선수들은 빨리 내쳐야 됩니다. 괜히 그게 이거 좀 붙잡고 안 돼. 있다가 스쿼드에 계속 있다가 얼레벌레 개입이 쓰면서 많더라고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선수들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즉시 전력감을 좀 쓰면서 네, 어차피 돈 쓴 거. 네. 지난 시즌 이기는 게 너무 어려웠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해주셨지만 위닝 멘탈리티가 중요해요. 이게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잖아.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지는 것도 습관이다라는 말을 지난 시즌에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난 시즌 결국에 어쨌든 살아남았잖아. 뭐 어떤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살아남았는데 나는 그 위닝 멘탈리티가 또 없어진 것 같아. 그냥 약간 전술 축구하는 것 같아요. 진짜 회식해야겠다. 여기 뭐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라고 하니까. 이 팀을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백포 중에 3명이 새로운 선수고, 네. 그레이는 사실 이렇게 뛰면 안 돼요 이제. 우풀백 그레이한테 우풀백이든 뭐 센터백이든 골키퍼든 하나 정해줘야 돼 얘. 그래 이제 좀 해줘라. 막 써. 네. 너무 어린데 너무 막 쓰지 얘 않아요? 어디 하나 좀 그래도 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맨유랑 토트넘이 원정에서 좀 어려웠고 암울한 가운데 다음 경기 준비할 것 같고요. 홈에서 경기를 치렀던 맨체스터 시티,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그래도 대박 역전을 만들어냈는데 마레스카, 베사이스카, 명장이었습니다. 아니 티셔츠가 좀 작더라고요. 그 혹시 보셨어요 방송 중에? 못 못 보셨죠? 봤어. 그 막 결승골 넣고 좋아하는데 벨 딱 티가 올라오는 거. 작아서 약간 배가 살짝 빼꼼? 올라가더라고. 크롭티처럼. 상당히 귀엽다. 이제 뭐 눈에 띄었던 건 경기 이외에도 일단 혼란이 머리를 자르고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도 우리 어릴 때 운동부들 머리 쫙 밀고 아니면 뭐 시험 전에 각오를 한번 쫙 다지는 하는 것처럼 외국에도 그런 거 있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뭐 혼란이 어떤 이유에서 했든지 간에 굉장히 결의에 찬 모습이 좀 느껴졌고 다른 이미지도 느껴졌었습니다. 26분에 테버니어가 골을 넣었고 그다음에 좀 답답하게 계속 흘러가다가 80분 때 게히가 코너킥에서 골을 만들어내고 91분이었죠. 그바르디올이 VAR 판독 끝에 역전골을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승리를 했고
이 경기에서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은 게이의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게이 여기서 뛰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근데 뭐 다 곧잘- 처음 봤을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그거 나만 신기했지. 쳐다본 줄 알았지. 근데 곧잘 뛰더라고요. 곧잘 어. 뛰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발성의 선택인가? 아니면 장기적 플랜 안에 여기 들어가 있나? 라는 게 궁금하긴 네. 해요. 네. 근데 결국 게이가 뭐 득점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게이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거는 어쨌든 미드필더가 갖고 있는 본성, 약간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게이가 보여줄 수 있을까? 그치. 첫 경기이기 때문에 게이 야 거기다 쓰면 안 돼. 뭐해?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네. 같고 왜냐면 한두 번 쓰고 말 수도 있으니까. 말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쓸 거면은 좀 더 게이의 우리가 모르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어색하긴 했습니다. 예. 네. 일단 마레스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전 했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미드필더가 지금 뭐 코바치치 그리고 앤더슨 그 니코 곤잘레스가 있긴 했지만 지금 나간다는 얘기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이제 중앙 허리가 딱 2명이었기 때문에 둘 다 선발로 내세우기엔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한 명은 이제 벤치에 둬야 되니까. 예. 그럼 파트너를 이제 결국에 뎁스가 좀 두텁고 발을 좀 잘 쓸 수 있는 그리고 지능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는 게이를 이제 삼선에 뛰게 한 거고 실제로 이제 라인업이 발표됐을 때 현지에서는 경기 시작 전에 루머가 퍼졌어요. 네. 게이 삼선이다. 어. 그 소식이 퍼졌어. 그래서 게이를 삼선을 쓰겠다.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는 사실 삼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높은 위치였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앤더슨이 내려오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았고 풀어주기 위해서. 네,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3명의 센터백에 앤더슨이 껴서 4명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게이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가서 오히려 앤더슨보다 높은 위치. 그러니까 앤더슨이 오히려 6번 미드필더 역할이었고 게이는 약간 8번까지도 되는 네, 그 위치까지 높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줘서 상당히 좀 이색적이었다. 네. 요거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레스카의 선택 자체는 좀 나쁘진 않았다.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형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야기를 좀 보태고 싶은 게 저는 이게 좀 갈 것 같아요. 아 게이로. 게이의 선택지가 좀 있을 것 같아. 이유는 지금 중앙 미드필더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적 시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물론 부하디가 옵니다. 곧 올 거 히일리거가 떴으니까. 그리고 추가 미드필더 보강을 지금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원하는 만큼 뎁스를 채우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고 그치. 매물도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선택지로 저는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게이를 여기다가 쓴다는 거는 저는 자연적으로 중앙 수비수 포지션에서도 약간 얇음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베스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이랑 후사노프가 베스트예요. 센터백은. 그렇지. 디아스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 디아스가 약간의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조합상으로는 이 둘이 제일 좋은데 이제 게이를 올리면 이제 어제 나왔던 것처럼 디아스랑 후사노프가 나와야 되고 뭐 그바르디올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그 백업 역할 또 헤이스라는 어린 선수가 또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좀 백업 역할을 하면서 센터백의 뎁스를 좀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게이가 굉장히 영리해요. 이 선수가 뭐 이전에 뭐 그쵸. 스타일 자체가 이 지능적 수비를 하는 유형이잖아요. 약간 그야말로 각도를 먼저 막는 스타일이라든지 뭐 패스의 줄기를 판단하는 것도 미드필더로 뛰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계속 시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되게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생각보다 처음 뛴 것 치고는 꽤 잘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래서 승리가 중요하긴 한 거예요. 이래서 게이 얘기가 별로 안 나온 거지. 만약에 본머스 때 1대0 졌잖아요. 얘기 나오지. 된다. 야, 봐봐. 마레스카 또 만화 축구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야, 그래 게이 잘하고 어느 정도 했지. 근데 중요한 건 졌잖아. 왜 졌겠어? 중원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지니까 진짜 미드필더 썼으면 달라졌을 걸 공격 전개가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더 봐야 된다. 저도 걔가 되게 이상하거나 와, 저 되게 어색하다. 그러니까 되게 못한다. 이건 아니었어. 아직 뛰질 못할 위치에 네. 뛰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좀 적응을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한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히려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건 리코 루이스. 네. 일단 오른쪽에 나온 걸로는 돼 있었죠. 네, 오른쪽에 나와서 이제 인버티드로 들어갔는데 계속 들어왔어요. 네, 인버티드로 근데 저는 들어왔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 솔직히 그 뭐 제가 한번 좀 그 맨시티 팬들과의 감수성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리코 루이스
그 정도로 욕먹을 정도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저는 맨시티 팬 여기 있구나. 아, 네. 저는 니코 루이스 원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되게 어제 못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 원래 니코 루이스였다. 원래 니코 루이스였잖아요. 하던 대로 했다. 네, 하던 대로 네. 했어요. 이 친구가 사실 맨시티에서 엄청나게 뭐 물론 이제 좋은 재능이라고 이제 몇 년 전에는 좀 이렇게 그쵸. 평가를 받았지만 좋았을 때도 번뜩이 있었죠. 네, 그러고 나서의 성장이 사실 멈췄잖아요. 피지컬이나 이런 것도 사실 좀 약해 보이고. 근데 니코 루이스는 그 정도의 모습만 언제나 보여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경기를 보면서. 저는 제가 느꼈던 감정은 얘는 그냥 유스 선수 뛰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미지가 계속 그래.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아예 피지컬 경합에서 아예 안 돼. 아예 얘 유스 레벨 선수들이 몸싸움하는 수준이에요. 가끔 저희가 뭐 낮은 그 뭐 컵 대회나 이런 거 뭐 32강 이러면 유스 선수 나오잖아요. 기회 받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몸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와 저돌적이다 그런 느낌이야. 아직도. 근데 이 선수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현재 이제 뛰는 걸 보면은 유형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볼을 받아요. 그러니까 점유 위치를 받고 볼을 받는 게 아예 안 되더라고.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뒤에서 그냥 밀고 들어오잖아요. 수비가 봐주질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 선수는 계속 뛰어다니면서 공간 앞쪽에 나왔을 때 그 공간을 들어가면서 그 박자의 패스를 줘야 탁 들어가면서 하는 플레이가 장점인데 프리미어리그는 공간 자체가 좁게 형성되어 있는 수비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올 수가 없고 구조상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내 발에 땅을 붙이고 공을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걸 한 번을 못 버텨요. 저는 이 정도의 레벨은 이 정도의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특히나 빅6에서 뛰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 그 레벨이 아닌 거야. 네, 그냥 그 레벨이 아닌 거야. 레벨 니코 아닌 루이스를 거야. 욕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건데 니코 루이스는 원래 그랬다. 원래 그랬다. 원래 자기 할 만큼 했어요. 네, 맞아, 저는 맞아.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못해지지 않았어. 그냥 이 상태가 그대로였던 느낌이었지. 물론 이제 니코 루이스를 처음에 기용했을 때 이제 꽤 뭐 펩비 되게 맞아. 애용했던 느낌이었죠. 네. 그런 또 아니, 기억이 뭐 있고. 그래서 뭐 맨시티 팬들 그거 원래 그랬는데 왜 욕해요? 이 뜻이 아니고 뭐 쓴 사람을 욕해야지 이것도 아니었었고 그냥 알고 있었잖아. 네, 이렇게 할 그렇다고 해서 되게 크리티컬한 실수를 했나? 되게 못했나?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히든 풋볼에 맞게 루이스의 변호를 한번 해봤습니다. 루이스가 잘못한 거 없다. 루이스 근데 이제 너 잘못한 거 너 할 만큼 했어. 물 한 잔만 마시라는데요. 네, 알아서 할게요. 뭐야 물까지 통제해. 네. 내가 목이 쉰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거. 근데 좀 그런 것 같아. 내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루이스의 그 자리에 더 카리스마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된다. 마테우스 누네스가 이제 나오는 게 정배고 마테우스 누네스가 컨디션만 올라온다면 뭐 그대로 뛸 것 같고 뭐 사실 여러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아요. 많지만 그래도 결국에 이겼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죠. 결국에 이겼다라는 게 여기서 저는 좀 의미가 좀 크다고 보고 이적 시장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뭐 저희도 이제 적은 게 있지만 나간 선수가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가 매주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 지난주는 뭐 라인도로스가 나간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 로드리, 라인도로스, 베르나르도 실바, 스톤스, 그다음에 아칸지도 아예 임대에서 이적 확정됐고 그다음에 지금 또 니코 곤잘레스, 사비뉴, 마르무시 8명이에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아칸지 뺀다 치더라도 7명인데 이렇게 바뀌면 사실 팀이 전면적 개편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 감독이 맨시티를 경험했던 EDS죠. 경험을 했던 감독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새 판이 이렇게까지 새 판이 될 줄 몰랐는데 완전히 그냥 새로운 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승리한 게 가장 큰 수확이다. 그리고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움직일지 궁금한데. 아니 너무 많이 팔아요. 이거 그래서 약간 지금 흑자예요. 그래. 맨시티가 흑자야 지금. 아니 정리 자체는 난 좋다고 보는데 사실 정리 너무 옛날만큼 선수 수급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거기 몇 년 된 얘기긴 하지만 이제 다들 돈을 잘 주기 때문에. 맞아. 맞아요.
옛날에는 사실 빅4 시절만 해도 벤치에 앉아도 저기 돈 많이 주니까 그래 벤치에 앉아도 주전 경쟁하면서 가봐야지라고 하는데 왜? 나 여기서도 돈 비슷하게 받으면서 주전으로 뛸 수 있는데 이런 팀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클럽들도 잘 안 파는 것 같아. 웬만한 그거 아니면 너 그냥 납포세일 그냥 아니 한 2천억 주는 거 아니면 안 팔아. 그리고 그렇게 사오려면 하고 대단히 많은 돈을 써야 되고.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2천억 넘는 선수 사는 거 부담되거든.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고 사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앤더슨 같은 경우가 2천억 좀 넘었거든. 토날리가 1,900억 정도 되고. 근데 그 정도 네임밸류 내보다 그 이상 돼야. 그러니까 그보다 돈 더 써야 돼 이제. 시간 가면 갈수록 시간도 없어지고. 여기서 다시 나오는 라이스 진짜 싸게 샀다. 그렇지. 나이스 진짜. 요즘 환율이면 2천억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졸라 싼 거지. 개꿀이죠. 완전 개꿀이지. 진짜. 네. 그래서 뭐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찍을 때는 이적 시장이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스쿼드가 완료가 돼 있을 텐데 제발 누군가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에 드는 선수들을. 예. 확실히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팀들은 극강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었지만 패배 맨시티는 아스날과 우승 경쟁을 하는 극강의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바람이 많이 빠졌어. 빠졌지. 네. 그러니까 아스날은 거기서 되게 화려하게 추가됐냐라는 느낌은 아니야. 물론 스쿼드 뎁스는 뭐 좋아지고 다른 뭐 촐리스라든지 콘사라든지 영입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 영입되면서 오히려 그 단단함에 약간의 추가가 된 느낌인데 약간 올라갔는데 맨시티는 그냥 쭉 빠진 느낌이 난다는 거지. 오히려 뭐 약간 예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승리한 게 아주 다행인데 뭐 셰르키 힘이 좀 컸죠. 셰르키가 그래도 잘 이런 해줬죠. 것도 셰르키나 이런 선수들을 잘 관리하면서 써야 돼. 여기 에이스는 제가 봤을 때 셰르키입니다. 셰르키 진짜. 네, 셰르키의 출장 시간을 많이 좀 늘리면서 팀을 좀 운영을 해야지. 이 PL에서 모든 팀이 마찬가지지만 PL이 만만치 않다고 했잖아. 근데 매 경기 이런 식으로 골 먹고 시작하면 승리 보장 못합니다. 못하죠. 네. 사실상 이 경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 세트피스 득점도 사실 상대 수비 미스죠. 상대가 계속 놓쳤던 거니까.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생각해서 셰르키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뭐 아까 댓글로 좀 채팅으로 알려주셨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게이가 6번 롤을 맡은 적이 있었다고. 있었어요. 뭐 종종 활용이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새로운 이 마레스카의 맨시티에서 얼마나 또 오랫동안 6번 롤에 좀 적응을 해 나갈지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이네. 네. 그걸 저희가 또 중요합니다. 저희 둘이. 저희 뭐 중계 홍보하러 나왔나요 저희? 맨시티랑 크리스탈 팰리스 둘이서 경기를. 야 그거 대단하다. 입중계 하실 거예요? 예? 저희가 하신데 입중계 하실 저 지금 다음 주 일정 볼 새가 없어가지고. 새벽 4시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언제 새벽 4시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첫 경기 넘어가네. 첫 경기. 토요일에서 일요일이 아니라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스날 했던 딱 그 시간인데. 네, 아마 하지 않을까? 근데 안 보시면 조금 서운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방금 보셨어? 대단하다. 너네 둘이 해? 대단하다. 영혼도 없고 니네가 뭘 하든 난 신경도 안 쓰고. 볼게요. 내가 우원이 해설을 90분 동안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너무 재미없어서? 아니. 그냥 뭐 이제 하이라이트나 우원이 해설하는구나 했는데 입중계하면서 90분 동안 막 들은 적은 없어요. 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나노 단위로 분석해서 피드백 해드릴게요. 네, 우원아 그 멘트, 알고 하는 거 맞아? 네. 식은땀 나네. 네. 또 공부 열심히 하겠네. 네. 좋습니다. 맨시티 어쨌든 승점 석점 따냈고 마지막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볼 경기가 뉴캐슬 대 리버풀. 이 경기 어쨌든 골도 많이 나오고 극장골까지 나왔기 때문에 꽤 재밌는 경기가 됐었는데 두 팀 뭐 특징을 읊어보자면 역시 바뀐 감독 간의 맞대결이었고 확실히 아예 좀 정돈이 됐다 보기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가장 많은 우려를 샀던 그러면서 시즌을 시작했던 뉴캐슬이 계속 달아나고 먼저 골도 넣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유명하긴 하지만 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가 분위기가 진짜로 그 분위기가 이삭이 압도적이더라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나는 그게 좀 컸던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이삭이 와서 그 약간 뭐 대접이라고 하죠? 대접을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근데 진짜로 세인트 제임스 파크는 가보고 싶거든요. 분위기가 진짜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지도를 볼 때마다 그치 사실 와 씨 이거 어떻게 가냐 여기. 되게 동떨어져 있죠. 아 완전. 네. 네 가기가 좀 두려워요. 너무 멀리 있어서 잉글랜드 몇 번 갈 때도 하루 이틀 갔다 올까? 라고 생각하는데 와 갔다 오면은 그냥 시간 내기도 진이 어렵죠. 진이 다 빠질 것 같은 거야. 그냥. 보통 런던으로 들어가는데 네. 맨체스터도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또 뉴캐슬을 따로 난 맨체스터는 익숙해 하도 네. 가가지고. 네. 네. 또 맨체스터는 미네니아 이런 데 격리하면 바로 맨체스터로 갈 수 있어. 경유로 가면 되는데 예. 와 뉴캐슬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 스코틀랜드 가고 싶거든요. 저는 뭐 아일랜드나 뭐 기네스도 마시고 싶고 그 현지에서 또 스코틀랜드에서 골프도 치고 싶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때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도 달랐고 마지막에 루이스 홀 반칙이 좀 아쉬울 만큼 뭐 뉴캐슬이 잘 풀어갔던 경기가 아니었나. 특히 이제 야이슬레 감독이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경기였는데 실리적인 접근이 좋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뉴캐슬에 대한 이전 이야기를 했을 때 주축 자원이 뭐 다 빠진 건 다 아시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난 얘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주축이 다 빠지고 네. 감독이 바뀌고 남들이 야 저 팀 진짜 그야말로 개판된 거 아니냐, 약간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막 놀려 계속. 야 너네 어떻게 하냐? 너네 진짜 어떻게 추면 어떻게 해? 약간 이럴 때. 괜찮아? 여기서 하는 괜찮아? 뭐. 약간 이럴 때. 예. 약간 뉴캐슬은 지금 이 경기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 막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막 사이드 미러도 어디 갖다 팔고 해가지고 뭐 없어. 네. 브레이크도 막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야 씨발 모르겠다 직진만 해 그냥 직진하자 그냥 그냥 야 못 먹어도 그 씨발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 뭐가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단순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오히려 생각이 좀 모이고 저는 그래서 진짜 원래 뉴캐슬이 이제 약간 조직력 뭐 이런 거 되게 좋았지만 진짜 조직력 좋아진 느낌이었어요. 단기간에. 예. 그래서 그동안 기회를 많이 좀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동안 활약이 좀 미비했던 선수들, 뭐 대표적으로 위사, 뭐 조 윌록, 엘랑가. 사실 뉴캐슬 이야기할 때 항상 욕먹는 3대장이었거든요. 그쵸? 항상 욕먹는 3대장. 근데 그들이 어제는 경기를 뒤집어냈고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위사가 엘랑가인지 위사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야이슬레 감독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축구는 오늘 다 보여줬다. 약간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이게 약간 팀 스프릿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진짜 마음 단단히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결국 이런 팀들은 단순하게 축구를 하면서 기동력 바탕으로 하는 팀들은 결국 이제 부상 관리와 이제 뎁스의 문제거든요. 사실 네. 아무래도 이런 그 주요 선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직선적이고 득점력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득점할 수 있는 루트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모든 팀이 안고 있는 걱정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뉴캐슬의 새로운 어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그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축구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거를 경기장 안에 표출했을 때 이런 식의 경기력이 나오면 뉴캐슬도 나름의 성적을 잘 낼 수 있죠. 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뉴캐슬한테 엄청나게 상위권에 갈 거라고 기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위권이라고 하면 이제 뭐 챔스권 안에 아니면 뭐 네. 티켓권. 뭐 이렇게 하다 잘하면 티켓권 가면 좋은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야이슬레 감독의 첫 번째 경기 이제 한 경기를 치렀지만 새로 이제 다른 리그에서 온 감독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예 전술이 없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변형 백스리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미드필더 내려와서 뭐 라볼피아나 우리 늘 볼 수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게 그거를 먼저 시도하고 그게 그 시도되는 게 상대보다 더 빠르게 뉴캐슬 선수들이 약속을 하고 움직여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먼저 탁탁탁 나간다. 이런 약속들 아주 단순한 개념들. 근데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립이 돼 있으니까 압박을 하는 특히 리버풀도 압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압박을 하는 선수들 리버풀을 어느 정도 다 벗겨낼 수 있는 루트였고 복잡하지 않았어요. 상대 약점은 풀백 뒤다라는 건 명확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냥 그 뒤쪽 공간으로 계속 때려요. 그리고 센터백 경합 붙였을 때 세컨볼 싸우면 또 우리가 점할 수 있다. 근데 그때 나왔을 때 우리 뒤로 무르지 말고
형이 말한 대로 진짜 직선적인 공격하자. 그냥 굉장히 우리가 이제 단어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개념들이지만 그게 경기장에서 바로바로 나왔다는 거. 그렇죠. 사실 감독이 새로 오고 리그를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 가끔씩 본인이 증명하려고 하는 감독들도 있고 본인의 색깔을 뚜렷하게 도드라지게 보여주려고 하는 감독들도 있는데 전 야일 셀레 감독이 뉴캐슬이 하고자 했던 이전의 형태와 본인의 색깔을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든 대표적인 예시다. 첫 번째 경기 그랬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리버풀 이야기를 좀 또 해봐야 되는데 이 케르케즈, 프림퐁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선수들이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뉴캐슬이 공격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공간을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게다가 또 이 판다이크와 자케 조합 선보이게 됐었고 리버풀은 아무래도 좀 생각해볼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물론 하코의 또 반가운 골이 있었고 마지막에 행운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99분에 그렇죠. 페널티까지 어쨌든 문효주가 만들어낸 거니까. 리버풀은 확실히 이라울라 감독의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본머스 때도 이런 문제는 계속 나왔었어요. 하지만 본머스 때랑 리버풀 때는 다릅니다. 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주목도도 다르다고 봐요. 본머스가 이렇게 하다가 2대1로 지거나 2대2가 되면 그냥 좀 아쉽네. 다 이겼던 경기 놓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리버풀은 전 세계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리버풀이 이걸 못 잡았어? 와 이렇게 경기력이 밀렸어? 이 문제가 이렇게 더 도드라지게 확 수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라울라 감독이 리버풀에서 저는 좀 그나마 수정을 해야 될 건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미드필더 구성. 그러니까 6번, 8번, 10번을 어느 정도 구분은 합니다. 어느 정도 구분을 해요. 근데 이 6번을 보는 선수, 그러니까 흐란베르랑 소보슬라이가 6번, 8번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거든요. 조금 더 소보슬라이보다는 흐란베르가 많이 보긴 하지만 전진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크로스 장면, 우리가 리버풀이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에 6번 미드필더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박스 안에. 근데 크로스가 잘리면 그건 바로 역습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가 누구냐면 풀백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림만 그려봐도 뒤에는 센터백 2명 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물론 감독은 지시를 했을 수도 있지만 경기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제 이게 가장 큰 도드라진 문제라서 요거는 좀 수정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 거는 수정이 사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위치의 조정을 감독이 좀 해주면 좋은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크로스를 올렸을 때 그 정도의 모습을 가져간다는 것은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과감하게 움직였던 게 박스 아닌가. 안에 막 넣고 이러니까. 라는 생각이죠. 일단은 박스 안에 선수가 좀 있어야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게 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래는 이제 뭐 여러 뎁스를 보강해야 된다. 지금 뭐 윙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미드필더는 그 어린 자원이죠. 트레이 요니가 있어서 보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꽤 많았어요. 커티 존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최근에는 6번만 보는 선수는 사실 많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6번만 제가 생각했을 때 6번만 보는 선수는 뭐 제가 지금 떠오르는 선수는 뭐 추아메니 아니면 뭐 로드리. 그러니까 로드리도 근데 아예 6번만 본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6번, 8번 또 그 앞에 뭐랄까 10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6번, 8번은 저는 이제 그런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고 생각이 들고 6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은 거기에서 뛰어 미드필더야. 근데 공을 뒤지게 못 차는 그냥 쓸고만 다니는 선수 6번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상 요즘은. 왜냐하면 그래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난 추아메니도 6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 친구도 저는 기술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계는 좀 그렇지. 팔리냐는 6번이라고 할 수 있지. 틈만 나면 태클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 저 조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비 보호. 6번의 이미지가 딱 있다. 있잖아. 그런 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다 모호하지. 사실 6번 롤을
또 잘하는 선수도 라이스예요. 카이세도도 마찬가지고. 카이세도. 네, 그렇게 하지만 그 선수들이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의 어떤 창의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공격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카이세도는 조금 더 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6번하고 8번의 경계는 조금은 애매해진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100으로 치면 6번 유형 한 50%, 뭐 아니 70%, 뭐하고 8번 유형 성격 30%, 약간 이런 비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러니까 결국에 6번 유형을 찾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센터백 앞을 보호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6번과 8번을 오가는데 그 밸런스를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유형이 있어야 되는데 예. 뭐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소보슬라이라든지 아니면 흐라베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사실 수비가 조금 도드라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6번의 성격이 좀 강한 네.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흐라엔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진성, 돌아섰을 때 탈압박 그리고 볼 방출 이런 부분에 또 장점이 있는 유형이라 오히려 옛날에 리버풀에 파비뉴 같은 유형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6번에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성향이야. 그치, 성향이에요. 성향. 예. 소보슬라이하고 흐라반베르는 쌀데기 없이 공을 너무 잘 차. 그래서 지가 볼을 잡으면 올라가야 돼. 그리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달라붙으면은 간결하게 주면 되는데 지들이 제낄 수 있으니까. 그치. 아니 볼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런 성향이거든 사실. 그 선수를 밑에 놓으면 그 선수의 장점이 오히려 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단점이 더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조합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감독이 이라올라 리버풀. 감독이 네. 지금 뭐 누군가를 빠르게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좋겠지만 안 된다면 지금 데리고 있는 스쿼드에서 조합의 밸런스를 중앙에 어떻게 맞추느냐. 네네. 이거를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소보슬라이하고 흐라벤베르의 그 조합을 봤을 때는 저는 되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들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성향, 자신의 성향을 좀 제어할 수 있느냐가 맞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흐라벤베르보다는 물론 흐라벤베르도 위에보다는 한 계단 내려서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흐라벤베르가 저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리버풀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 두 선수가 이제 본인의 장점, 정말 볼을 잘 차는 성향. 네. 을 사실 소보슬라이도 헝가리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죠. 올라가면서 네. 이제 활동한 선수고 흐라바미르는 원래 그 위에 있던 선수였었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좀 뭐랄까 제어해야 되잖아요. 조절을 못한다면은 중원에서의 수비했을 때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의 성향 문제라서 선수가 제어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부러 좀 자제해야겠다. 내가 잘하는 게 있지만 좀 자제해야겠다. 왜냐면 팀의 역할이 있으니까 본인은 센터백 앞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전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전술적으로도 이 두 선수가 예를 들어서 본인들 그러니까 뭐 이랄러 감독 입장에서도 얘네 두 명 올라가면은 사실 너무 괜찮아. 뭐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사실 양쪽 풀백들 중에 한 명을 좀 가운데로 내려와서 일단 맞아요. 1차적으로 좀 보호를 그걸 해준다든지. 해야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풀백을 너무 둘 다 올리니까 아예 그냥 약간의 유연하게 한 명만 올리고 한 명은 안으로 들어와서 센터백과 숫자를 좀 맞춰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드필더가 좀 더 과감하게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쵸. 후방에 3명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근데 너무 오른쪽 왼쪽을 높게 올리는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런 부분의 유연성, 그러니까 이런 유연성이 본머스 때는 없어도 크게 티가 안 났지만 리버풀 때는 이제 없으면 크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이게 좀 저는 우리 선수 성향 뭐 얘기했지만 이라올라 성향이 제일 강하거든요. 네. 그거 그치. 쉽게 포기 못 할 거예요. 나 이라올라 리버풀 진짜 기대된다. 이게 본머스에서는 도전적인 축구를 해도 거기서 좀 삐끗해도 그래,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이게 느낌 되게 있는데, 웃기지만 괜찮아요. 거기서는. 삐끗해도 괜찮은데 네. 리버풀은 삐끗하면 한 경기 한 경기가 거의 진짜 심판대거든. 그렇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라올라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라올라도 이제 PL에서는 정말 큰 클럽을 맡았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과 이제 구단이 나아갈 길 팬들이 기대하는 어떤 어느 정도의 수치 이런 네. 것들을 잘 고려해서 맞춰 나가야 돼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팀이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지만 이라올라 감독도 한층 성장을 그렇죠.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유연함을 맞추는 게 또 유능한 감독의 최근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얘기 이렇게 해보니까 빨리 2라운드 보고 싶다. 맨유가 또 박살이 날 건지 네. 토트넘이 걔 그지 같은 축구를 할 건지 마레스카의 걔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제 이런 또 새로운 선수들도 계속 합류하고 네. 문제는 아직 1라운드가 안 끝났어요. 아 맞아. 첼시 형님. 여러분 미안합니다. 남아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피곤한 가운데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저 스케줄이 좀 제가 꼬여가지고 이게 피곤한 가운데 오늘 전문적인 축구 얘기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너무 힘들다 지금. 몰래 하려고 각 보고 있대. 첼시. 네, 그건 뻥이고 저 첼시 경기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진짜 안 하시나요? 개새끼야 나 진짜 오늘 야 사비알로서 나와가지고 그 감독 인사하는데 나 이러고 있을걸? 이거 해가지고 이러고 네 나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 네. 진짜. 아니, 첼시도 몰래 하는데 주원이 형 혹시 몰래 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일어나 보세요. 맞아 일어나 있어요. 일단 일어나 보세요. 몰래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첼시 중계를 몰래 하는 맛이니까. 본인도 본인을 속인다.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면서 보는 잠깐만. 거 괜찮을 것 같아요. 4시 중계하려면 이따 3시 최소 3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잖아. 네. 집에 가면 지금 정리하고 뭐 하면 11시인데 뭐 12시에 잔다고 그러면 치면. 또 한 3시간 4시간 여러분 아이고. 네. 아니 형 지금 저 이 정도로 축구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 이 정도로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 네. 안 좋아하려고 지금 좋아하고 있다고. 네. 멀어지는 중이고. 네. 뭐 제가 이따가 중계하거든요. 네. 아 그래서 맞아요. 아, 너 뭐, 중계 그거? 네, 그거 어. 하니까 네. 한번 알림이 뜨는지 한번 네, 네. 몰래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네. 서령원 선수가 지금 아우그스부르크 이적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진짜? 저희가 지금 방송 중이어서 네네네네네.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래도 잘 됐다. 만약에 진짜라면 야, 확정이 된 그건 거라면 진짜 뭐- 저게 빅리그에서 뛰는 거 되게 중요하죠. 사실 서령원 선수가 계속 좀 타진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뭐 챔피언십이라든지 뭐 프리미어리그라든지 타진을 했는데 그러네. 아우크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팀이기 때문에 선용훈 선수가 이적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전 그걸 바래요. 설용훈 선수의 기본적인 기본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그 의심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저런 데서 많이 부딪혀봤으면 좋겠어. 조금 스타일을 바꿔야 돼. 조금 더 파워풀하게. 네, 좀 더 파워풀하게 바꿔야 되고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볼을 방출하는 능력도 이것도 좀 해봐야 돼. 네, 조금만 어려우면 이 측면에서의 볼 방출이 굉장히 부정확해지고 좀 아쉽거든요.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네, 좀 더 그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베지다가 압도적인 그 리그의 탑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도전하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는 도전하는 팀이잖아요. 더 강한 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예건은 지배지다로 갔는데. 맞아요. 네. 뭐 저희가 틈 되면 오늘 너무 할 얘기가 많았는데 뭐 이 히든풋볼 PL 때 코리안 리거들, 뭐 그럼요. 유럽파들 열심히 예. 또 다룰 예정이고 네, 플럼 첼시 경기까지 또 끝나면 이제 2라운드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경기들은 저희가 다 좀 살펴보긴 어려웠지만 네. 어쨌든 새로운 감독들 많이 와서 볼거리가 많았던 1라운드가 아닌가 싶고 9월 1일 우리 시간으로 9월 1일까지인가 9월 2일까지인가 하여튼 그렇죠. 그 이적 시장 함께 좀 체크를 하면서 프리미어리그도 즐겁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얘기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도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형님, 아니 눈이 괜찮으세요? 너무 빨개서 빨개? 눈이 아니 눈이 빨간 수준이 아니에요. 네. 아, 그래? 지금. 네. 완전 그냥 시뻘겋고 그리고 가운데 여기 뭐예요 이거는? 뭐가 뭐 묻었나? 아 뭐가 묻었네. 형광펜이 묻었네. 저는 네. 여기 누구랑 싸우신 줄 알았어요. 여기. 네. 저 괜찮아요, 여러분. 막 그렇지 않아. 네. 계속 그리고 막 너무 피곤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너무 징징대는 것 같아. 저 피곤하니까 알아주세요, 여러분. 추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네. 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제 건강이 뭐가 먼저겠습니까? 영상이 먼저지.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네. 저거 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방송이 우선입니다. 네, 안 괜찮아도. 저런 얘기는 보통 별풍을 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맨
저희 오시기 전에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한 분이 100개를 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연구를 못 드려가지고. 저희도 마이크도 그때 안 열렸는데. 네, 마이크가 안 열렸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 그니까 준비하세요. 네. 네. 이제 형님 좀 잠깐이라도 쉬시게 네. 이제 네.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